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딱 하루 차이로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바로 내일 오후 2시부터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모레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 최후 변론 마지막 진술을 하게 됩니다. 최 의원님, 대통령은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단심제여가지고 내달 중순쯤 저희가 좀 그래픽을 좀 그려봤습니다. 내달 중순쯤에 나오고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비슷하게 속도가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니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리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뭐 제2심이나 3심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종적인 결정이고요. 거기서 뭐 탄핵이 뭐 기각되거나 인용되거나 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일 모레 결심 공판을 하면 아마 이제 선고 날짜가 잡힐 겁니다. 잡히면 그게 그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는다 이랬기 때문에 뭐 3월 12일 그 언저리 한 3월 중순쯤에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2심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633 뭐 이렇게 되면 이제 3개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마 개인적으로 그 본인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서 대선이 그 전에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뜻과 기대대로 과연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뭐 저희가 지금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봐야 됩니다. 이른바 헌재의 시간, 또 헌재의 결정, 그다음에 법원의 시간, 법원의 결정. 이걸 네.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변수가 좀 있죠. 아마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안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보이시죠?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단심제이기 때문에 내일 변론이 종결되면 3월 중순이면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뭐 대선이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3월 중하순에 항소심 선고가 예상되고 이즈음에 대법원 선고가 잡힙니다. 633 원칙이니까요. 3월 중순에서 3개월 더하면 6월 전에 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요.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서 내일 최후 진술 내용을 직접 쓰고 6필로 직접 쓰고 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의 단독이었는데 설주환 변호사님, 네. 임기 단축 개헌안이 담길 거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십시오. 탄핵을 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론 분열을 해소하는 차원의 제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건 맞다는 거예요. 임기 단축 개헌안 검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실현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계엄 이후에 두 번째 사과에서 그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게 이름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 어떤 공동 조기 하야를 전제로 한 어떤 그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정권 이양 방법 이런 것을 조금 발표를 했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이러한 하야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기 단축 개헌을 뭐 조건으로 한 뭐 기각을 요청하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조건부 기각이라든지 조건부 결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그 임기 단축에 관한 어떤 언급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 아마 있을 마지막 변론에서는 뭐 변호인단에서는 법리적인 주장을 많이 하겠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조금 더 강하게 넣을 것인데 네. 제가 좀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금 아쉬운 점인데 사과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사과. 그러니까 대통령도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사과를 했지만은 그 사과라는 것은 국민이 불편하게 겪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최후 진술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40여 분간에 이어질 윤 대통령의 단독 어떤 최후 진술에 조금 진솔하고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현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예. 내일 이런 식으로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증거조사 마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소추단, 국회 측 입장, 그리고 대통령 측 입장. 이게 이제 각 2시간씩 최종 변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거는 시간 두지 않고요. 계속 쭉 이어집니다. 저희가 좀 시간을 봤더니 내일 저희 정치단 시간에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윤곽근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 대통령이 무엇을 담을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 육필로 지금 모든 걸 다 직접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담겼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언제까지 혼란에 빠져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뭐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장점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대국민 사과는 있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아마 계엄이 왜 불가피했는지 다시 한번 그 설득을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계엄은 요건에 따라서 그 발포가 됐고 요건에 따라서 해제가 된 것이다. 이런 법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 계엄이 아무리 봐도 이제 무력성이 적은 거의 없는 비무력적인 그러한 계엄이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헌법재판 등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노정됐던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마 지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설주환 변호사님 생각과 약간 다른 게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12월 3일 계엄 이전과 지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더 볼 것도 없겠지만 탄핵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8대0 기각이 아닌 이상은 예컨대 3대5로 기각이 됐다 해가지고 그 탄핵이 기각됐다라고 하면 과반수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의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만큼 이런저런 특별한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결국 그거는 개헌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개헌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내년 그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예 이번에 개헌해가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 임기도 개헌해가지고 그냥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지선, 대선, 총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런 제안 한번 해봄직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합니다. 예.